70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다 외우면 돼. 다 외우면 되는데 제가 조금 친절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종이 책임이 없어요 오늘? 어? 종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기쁘죠? 종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노트북 덮었어요. 어차피 필기본 나중에 드릴 건데 뭐. 아 그래요? 필기하지 않았니? 안 했니? 나중에 줄게요. 아마 다음 주에 주고 싶은데 다음 주에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바빠서 다 못 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질량비가 가장 큰 거. 지각에 있는 것 중에 전체 질량이 가장 큰 게 누구일까요? 무슨 원소? 산소와 규소. 그쵸. 책에 써있죠. 산소와 규소라고. 왜 그럴까? 우리 우주 초기에 우주 초기는 아니지. 지구를 만들던 그 초기로 돌아가 보시면 지구를 형성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 미행성체 충돌로 온도가 너무 높아? 마그마의 바다부터 시작을 했죠. 네. 마그마의 바다일 때는 구성 원소들, 구성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대부분 유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거운 거 가라앉고 가벼운 거 올라왔다 했잖아.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핵과 지각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때 가벼운 원소들 올라왔던 거 누구 있어? 밀었던 거 산소, 규소. 규소 그런 애들 올라왔잖아. 그래서 지금도 지각에 질량이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뭐 알루미늄, 철 뒤로 가시면 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산규, 알철 정도까지는 외워주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순으로 점점 적어진다. 산소가 제일 많다. 그렇게 지각에 차지하는 질량이 가장 산소가 많다라는 거 좀 기억해주면 좋겠고.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질량이 가장 큰 건요? 다 얘기했던 거야 이전에. 산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탄소 그 다음에 산. 주소죠 수소. 그런 것도 사람 많다. 뭐 대기 중에 부피비가 가장 큰 것? 질소. 질소, 산소. 산소, 나머지. 아르곤 이런 얘기했죠. 이거 언제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 왜 퀴즈 볼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수소.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선지에서 이 기체는 공기의 주성분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그거 틀렸다 그랬지. 왜? 공기에서 제일 많은 거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틀렸다라고 그 당시 얘기했고 질산아 그 순서 기억해주면 좋겠고 바다도 뭐가 제일 많을까? 바다에서 차지하는 질량 제일 큰 거? 바다에 제일 많은 건 물이죠. 물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고 그 중에 산소가 무거우니 질량이 가장 큰 건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한 1, 2, 3순위 정도는 외워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지각을 한번 보자. 지각. 땅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땅이요? 알았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 땅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땅에 뭐 있니? 산소. 규소. 좀 더 큼직큼직하게 생각해봐. 땅에 뭐가 제일 많아요? 완전 돌이 제일 많죠. 땅엔 돌이 제일 많지. 뭐 모래 하실 수 있는데 모래 뭐야? 돌이랑 돌이 부딪히고 돌이 바람에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서 잘게 쪼개진 게 모래잖아, 그렇지? 시작은 돌이라고. 자, 돌이에요. 돌은 유식한 말로 암석이라고 그러죠. 이 암석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한 사람? 해봤던 사람? 암석. 아무도 마크를 안 해봤어요? 그 세대가 아니니? 원래 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럼 얘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뭐 해? 케어. 목해. 나무캐 나무 말고 금. 흑캐 금, 또 석탄, 다이아 그런 거 캐잖아. 금, 석탄, 다이아 그건 뭐야 다? 그거 광물이죠, 광물. 그치? 광물. 우리 지각은요 암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암석은요 수많은 광물들로 구성이 돼요. 그쵸? 그리고 그 광물은 우리 왜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아 블럭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이아 몇 조각이 이렇게 박혀있는 형태잖아. 네. 이 다이아, 이 탄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한 형태죠.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수많은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도 광물 단계에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자, 지구상에 있는 광물 중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에요. 규산형 광물은 당연히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규산형 광물이라 이름 붙였겠죠. 그럼 규산형 광물 말고 일부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비규산형 광물이에요. 우리 비규산형 광물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흑연. 또 방해성. 이 두 가지는 좀 비규산형 광물로, 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광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규산형 광물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규소와 산소를 기본 골조로 하는데 왜 규소랑 산소일까? 걔네가 답에서 올라왔어. 또 규소는 몇 쪽이죠? 14쪽이죠. 수, 헬, 리벨,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규. 몇 번째야? 네 번째. 14족이잖아. 14족. 그럼 규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는 14족이니까 그럼 팔이 몇 개야? 팔이 4개잖아. 팔이 4개라는 건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 팔 5개짜리 있어? 없지. 4개가 맥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가장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잘 한다고. 그러니까 지각의 규소가 그만큼 많다고. 그러면 우리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지? 산소는 팔이 몇 개야? 산소 팔 2개잖아. 그럼 여기 산소 팔 하나씩 다 남겠네, 그지? 근데 지금 요 남는 산소 팔을 맞잡아줄 규소는 없죠, 그치? 우리 기본적으로 본래 팔을 맞잡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전자를 내놓고 너도 전자를 내놓아서 이걸 공유하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요 팔이 뭐야? 전자지, 전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전자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요게 규산형 삼연체의 기본 골조야. 그럼 화학식을 한번 써볼까? 규소 몇 개? 1개. 산소 몇 개? 4개. 전자 몇 개 끌고 왔니? 4개 끌고 왔어. SiO4, 4-. 얘가 규산염의 규산형 광물의 기본 골조고요. 우리는 얘를 규산염이죠. 규산염 삼연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실제로는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뭐예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정사면체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요. 각각의 꼭지점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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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꼴입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평면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 규소랑 산소가 맞잡은 이 팔, 다른 말로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죠.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은 결국 둘 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이 팔만 떼놓고 본다면 맞잡은 팔들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죠. 그치? 팔들은 전자를 공유한 거니까. 그럼 얘는 서로 밀어낼까 서로 끌어당길까? 밀어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치? 때문에 팔들이 서로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 한다고. 근데 평면이라고 생각해봐.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야? 90도야. 근데 이걸 입체로 만들면 각도가 90도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입체 구조를 띠는 거예요. 평면이 안 돼. 평면이 아니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다 알아주시면 돼요. 화학식은 SiO4, 4-다. 얘를 뭐라 부른다고? 규산염 삼연체라 부른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떤 광물은요 규산염 삼연체가 위에서 내려다볼게 혼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치? 또 어떤 광물은 사이즈를 좀 작게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꼭지점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광물은 오늘 세 번째 그리니까 좀 잘 그리네요. 앞에 두 손은 진짜 그지같이 못 그렸거든.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이게 많이 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여러 개가 붙어 있을 수 있게 또 이게 쭉쭉쭉쭉 양옆으로 계속 이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맞나? 대충 뭐 이런 구조 쭉쭉쭉쭉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얘 혼자 있을 땐 우린 얘를 독립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사인 삼연체가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린 얘를 사슬과 같다 하여 단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슬이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사슬이 두 줄로 쭉 이어진다면 얘를 복사슬이라 부르고요. 이 사슬이 위로도 쭉, 아래로도 쭉 여러 개가 연결되면 마치 판의 모양을 띠고 있다 하여 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평면이죠. 아직까지는 위로도 켜켜이 쌓이면 이게 3D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걔를 그림을 못 그려요. 망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형은 유사년 삼연체가 혼자 있는 거예요. 네. 단사슬은요, 유사년 삼연체가 뭐를 공유해요? 꼭지점을 공유하는데 여기 있는 게 뭐야? 산소죠, 산소. 산소를 공유해요. 산소 몇 개 공유하죠? 4개, 2개, 3개. 자, 지금 얘 기준으로 보시면 공유하는 산소 몇 개야? 2개지. 이게 쭉 연결되니까 산소 2개 공유하죠. 얘는요, 뭐 얘 기준으로 보시면 3개 공유하고, 그치? 얘 기준으로 보면 2개 공유하는 거겠지. 2개 내지 3개를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상이면 몇 개 공유해요? 위아래로도 쭉 연결되는 거니까 모든 삼연체들이 3개를 공유하겠고, 망상이면 여기 지금 꼭지점에도 위에도 산소가 하나 있잖아. 얘까지 켜켜이 쌓이면서 공유하는 거니 4개를 전부 다 공유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또 가끔 선지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규소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수를 봅시다. 자, 얘는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 규소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 삼연체 가운데 규소 하나 있는 거잖아.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죠. 4야 4. 얘는 요 그림에서 한번 볼까? 규소 몇 개? 3개.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그치? 이 요구주에서 한번 볼까요? 규소 몇 개? 6개. 산소 제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개.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그렸으면 세기가 편했을 텐데 어쨌거나. 자, 얘 몇이에요? 소 좀 첫째 자리까지만 해볼까? 3.3 정도? 얘는? 3.1 몇몇, 그치?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보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부등호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런 거야? 우리 공유하는 산소수가 망상으로 갈수록 늘어나죠. 그럼 생각해봐. 원래 혼자 있었어. 삼연체 혼자 하나 있었으면 내가 산소를 몇 개 가져야 돼? 4개 가져야 돼. 독립형일 때는 나 삼연체 하나, 여기 삼연체 하나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 나도 4개, 얘도 4개 해서 전체 8개 돼야 되죠. 만약 구조가 2개라면, 삼연체가 2개라면. 근데 단사슬로 이어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 거 3개, 얘 거 3개, 공유하는 거 하나 하면 산소가 몇 개야? 7개야. 그치? 공유하는 산소가 늘어날수록 전체 산소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전체 산소수가 줄어드니 요 전체 비율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다시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날수록 하나의 사면체가 소유하는 산소수는 줄어드니 규소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 했어. 돌 이름만 좀 외우면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진리는요? 돌. 독립형 구조를 갖는 돌은요, 감람석이라는 놈이 있어요. 책에 다 있어. 단사슬의 구조를 갖는 놈은 휘석, 옥사슬은 각성석, 판상은 흑운목, 망상은 위에다 쓸게요. 석영과 장석이 있어요. 자, 승기야 이거 뭐라고? 감람석, 희석, 각, 선석. 흑운목. 좋아요. 민정아, 윤이마, 흑운목. 하빈아, 감람석, 희석, 각성석, 흑운목. 감람휘, 각성, 흑운이야. 외워야 돼. 감람휘, 각성, 흑운이야. 알겠니? 예시를 외워줘야 돼. 독립형은 감람석, 단산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성석, 한상은 흑운목. 외워줘야 되고. 적으니까 큰 거지. 겹치는 게 좀. 뭐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요 설명 때문에 요 풍화에 강하다, 풍화에 약하다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공유 산소수 적응 요 공유 산수수는 얘가 적잖아. 일로 갈수록 얘 공유 4개 하는데. 공유하는 게 적으니까 분자가 자, 줄어들었을 때는 그래서 공유 산소수 얘는 아무것도 공유 안 하잖아. 따로 존재하니까 공유 산소수 빵. 얘는 4개를 다 공유하니까 공유 산소수 4개란 얘기고. 여러분, 그럼 공유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얘랑 잘 이어져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2개의 삼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독립형으로 있다면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지. 근데 얘네가 단사슬 구조라면 이어져 있죠. 그럼 뭐가 더 셀까? 이어져 있는 게 더 세겠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잡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망상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풍화에 강해요. 풍화에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잘 안 부서진다고. 오케이? 더 단단하다고. 얘는요, 독립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풍화에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혼동하시냐면 요만한 광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독립형이면 이게 삼연체 하나예요? 가 아니에요. 이게 독립형 구조. 예를 들면 감람석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쪼개보면 수많은 삼연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만약 이게 감람석이라면. 오케이? 하나의 광물 내에 수많은 삼연체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라고. 물론 이 사이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원소들도 엄청나게 섞여 있고. 오케이? 이게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라는 거고. 감람석이라면. 휘석이라면 무슨 말이야? 요게 한 줄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사슬의 구조로 존재한다고. 하나의 광물을 봤을 때. 오케이? 각성석이라면 이게 2개씩 줄이 겹쳐져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흑운모라면 이게 하나의 판과 같은 형태를 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독립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돌에 요거 하나 있다 그 얘기 아니야. 그치? 이게 삼연체로 뜯어봤을 때 삼연체 하면서 이게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생각해봐. 이만한 광물에 이만한 감람석을 본다라고 할게. 근데 이게 하나의 삼연체야. 그럼 산소가 내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니? 산소요? 이게 하나의 삼연체면은 산소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 산소 원자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하나의 광물에 수많은 작은 정사면체들이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그런 게 독립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쪼개지고 깨지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돌에 대한 얘기 끝날 것 같아요. 쪼개지고 깨지는 거 그런 얘기야. 우리 그럼 판상인 흑음모를 한번 보자. 흑음모는 이게 한 판이야, 그렇지? 한 판, 또 다른 판, 또 다른 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네가 이 판과 이 판이 산소를 공유해 안 해? 안 하지. 얘랑 얘가 산소를 공유해서 붙어 있으면 그건 뭐야? 망상이잖아, 망상. 이 판 따로, 이 판 따로야. 근데 이게 뭐 중간에 다른 불순물도 껴있고 하면서 붙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를 바닥에 던진다라고 해보자. 어떻게 떨어질까? 이렇게 판 하나씩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 판을 구성하는 결합은 강해. 왜냐하면 왼쪽 판 얘랑 얘는 공유 결합으로 이어져 있잖아. 근데 요 판과 요 판 사이의 결합은 약하다고. 왜? 얘네는 산소를 공유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떨어질 때 얘를 던지면 이렇게 한 판씩 떨어지겠죠, 그렇지? 너무 깨끗한 종이었네. 원장님은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실 테니 자,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흑음무는 던진다라고 해봐. 몇 방향으로 쪼개져?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근데 복사슬이나 단사슬, 사슬 구조를 한번 보자.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게 하나의 사슬이라고 생각을 할게. 요 사슬이야. 요 사슬이 켜켜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거죠, 그렇지? 요게 광물 덩어리야. 그럼 얘를 던지면 첫 번째 어떻게 돼? 요게 요렇게 한번 쪼개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쪼개지겠죠? 몇 방향으로 쪼개져요?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오케이? 두 배하네요.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 우리 저 그림 기준으로요. 요만한 광물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판상을 뽑아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얘를 판상으로 뜯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한 번 잘라야지. 한 번. 요렇게 자르면 한 판이잖아. 또 요렇게 자르면 한 판이 또 나오고, 그치? 한 번씩 쪼개지죠. 한 겹씩 쪼개지지. 근데 단사슬은요, 혹은 복사슬은요, 이렇게 한 번 자르고 얘를 이렇게 다시 잘라야지. 이렇게 다시 자르면 요만한 복사슬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사슬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를 한 번만 자르면 이거 전체 판은 뭐야? 판이지, 판. 이건 말 그대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야지 요 사슬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혹은 이 그림으로 보셨을 때 판상은 쭉쭉쭉쭉 이어져 있잖아. 그럼 판상에서 사슬을 뽑으려면 한 번 더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 쪼개진다고. 얘는 한 방향으로 쪼개지고, 단사슬, 복사슬은 판상에서 한 번 더 쪼개지니까 두 번 쪼개지는 거라고.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오케이? 얘는요? 세 방향. 그걸 우리 깨진다라고 해요. 아, 방향성이 없이 그냥 깨지는 거지. 왜? 얘는 독립적이니까. 오케이?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사실 그냥 외워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자, 그래서 판상은 몇 방향 쪼개짐? 한 방향 쪼개짐. 단사슬, 복사슬은 몇 방향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 독립형은 깨짐. 석영, 장석은요? 별도로 좀 외워야 돼. 장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석영은요? 깨집니다. 오케이? 하단에 써 있으니까 어디요? 아, 여기에요. 책 맨 밑에 써 있어요. 오케이? 그 쪼개지고 깨지는 규칙성 정도만 조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 넘겨서 뒷점을 좀 볼게요. 뒷점 보시면 뭐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다만 그 탄소화합물은 사실 요 뒷단원, 바로 뒤에 소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너네는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탄소화합물을 다른 말로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은 아니에요.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 신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탄단지. 오케이? 탄단지. 그리고 뭐 핵산 그런 거 있어요. 탄단지, 핵산. 책 보면 좀 따라오면 좋겠다. 탄단지, 핵산 그런 게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왜 탄소를 기본 골조로 하느냐? 우리 규산염 삼연체에서 왜 규소를 기본 골조로 했어? 기본 규소가 팔이 4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잘하니까. 그치? 탄소화합물도 마찬가지야.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팔이 4개이니 결합을 잘 한다고. 네. 그래서 기본 탄소화합물의 골조가 탄소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거 없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CH4 메테인에서 시작을 해서 수소 하나를 계속해서 염소로 바꿔지면서 서로 다른 분자들을 뽑아내죠. 그냥 원소가 달라지면 화합물이 달라진다. 다른 물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딴 건 모르셔도 되는데 거기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은 거 그거 메테인이라고 부른다. 걔 정도는 명칭을 기억해 주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CH4 걔는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탄소화합물이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 있는데 탄소가 쭉쭉쭉쭉 이어져 있으면 뭐 사슬 구조 거기에서 위아래로 뻗어나오는 게 있으면 가지 구조 동그랗게 모여 있으면 고리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혹은 그림 주어졌을 때 야 이게 고리냐 사슬이냐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뭐 밑에 탄단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한다면 딱 학교에서 하는 정도 수준의 내용만 알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단지. 지가 지질 말하는 거. 지질.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 아, 지질이 지방이. 지질이 지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뭐예요? 단위체요. 단위체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오케이? 별거 아니니까. 근데 시험 범위에 여기까지 들어갈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페이지를 애매하게 잘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여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같은 소담이 붙어 있으니까 얘기했고요. 여기보다 지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도리를 열심히 외우시고 우리 거기 오른쪽에 한 페이지만 채우고 잠깐 쉽시다. 여기요. 오늘 물리